놓고 자, 살기 1학기 총정리하는 중이에요.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볼게요.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 볼게요. 남북이 길어요. 동서는 짧아요. 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예요. 북이 33에서 43. 그죠? 10도죠, 10도. 그 다음에 124에서 132예요. 이번 북이 동경백 30이 이러죠. 그죠? 130이라는 독도 노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죠? 나와요. 그리고 우리 38도 선이 38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다 5 더하면 저거 나오고 여기다가 5 빼면 저거 나오나요? 맞아요? 그리고 위아래는 10도고요. 32에서 10은 아닌 거예요. 알았지? 맞아? 그래서 124예요. 124. 8이에요. 8 차이 나요. 자, 우리 국토의 영역 보도록 할게요. 영토, 영해, 그 다음에 영공이 있어요. 자, 영토나 영해, 우리나라 땅과 바다의 하늘을 우리는 뭐예요? 영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영토는 뭐예요? 한반도 더하기 뭐라고? 부속 도서로 되어 있어요. 부속, 속해 있는 도서, 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끝에는 유원진이 있고요. 남쪽 끝에는 마라도가 있어요. 동쪽 끝에는 동도예요. 동도, 독도에. 그 다음에 서쪽 끝에는 비단섬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북한에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영토에서 무슨 기선이 나오고 그러는데 12해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뭐 밀물과 썰물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땅이 제일 넓어졌을 때, 그지? 그때부터 12해리. 12해리는 얼만큼이에요? 1852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셔야 돼요. 1852m 꼭 기억하세요. 중등부 때 계속 나와요. 자, 영공과 영해를 들어갈 때는 뭐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안 받고 들어가면 그냥 격추시킵니다. 격추. 아름다운 우리 국토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형 볼게요. 대체로 북쪽과 동쪽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은 낮아요. 국토의 서쪽과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안은 해안선이 어때요? 단조로워요. 서해안, 남해안은 어때요? 해안선이 복잡해요. 그죠?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에 비해,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에 비해 겨울이 따뜻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시원해요. 어디가? 동해안 지역이. 동해안 지역이 어떻다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요. 그리고 해안 지역이 더 내륙 지역, 가운데 대구 있는데 이런 데 말고, 그치? 동해안 지역이, 해안 지역이 더 겨울에 따뜻하고 시원해요. 여름에는 태평양에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자, 변화하는 우리 국토 볼게요. 산업발달 이전과 산업발달 이후가 있어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평야가 어디에 많다라고 그랬어? 서쪽과 남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자, 북쪽과 남쪽이죠. 동쪽과 서쪽이죠. 맞아요? 남서쪽이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쪽이지, 이쪽. 이쪽에 뭐가 많다고? 남쪽과 서쪽에 뭐가 많다고? 평야가 많아요. 알았어? 인구도 많아요. 이쪽에 사람이 많았어서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산업이 발달하고 나서는 어디에?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을 합한 게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대도시. 뭐 광역시급을 얘기하는 거야.
남동 쪽에 공업도시 여기 뭐가 있어? 포항이 있고 울산이 있고 대구. 대구는 아니에요. 부산이 있어요. 그죠? 남동 임해공업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은 지역마다 지형도 틀리고 교통도 틀려요. 산업도 틀려요. 뭐가? 지형도 틀리고 교통도 틀리고 산업이 틀려서 그래요. 자, 또 평야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요. 교통, 산업이 발달한 곳에 평야, 교통, 산업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아요. 결론은. 자,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국토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느끼는 국토의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국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야. 생활권은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우리 1단원을 봤고요. 이제 2단원을 보도록 하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볼게요. 환경. 다양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어요. 그죠? 중국이나 몽골에서 시작된 황서가 우리나라, 일본,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까지 영향을 미쳐요. 대단하죠. 어떻게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거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외우셔야 돼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다양한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어요. 대청, 배산임수. 대청 알죠? 옛날 마루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배산임수도 보여줬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거야. 여기 써 있죠.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대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산과 하천을 끼고 마을을 만든 게 배산임수예요. 인간이 환경을 개발하는 사례는 간척지가 있고요. 댐이 있어요. 그죠?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 중에 국토 개발을 볼게요.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시설을 만드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국토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만드는 거? 국가에서. 어떤 거? 터널, 고속도, 국도, 다리, 항구, 이런 걸 다 얘기할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자, 자원은 뭐라 그랬어요? 한정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면 좋을 거예요. 또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돼요. 서울만 좋은 거 다 하면 되겠어? 같이, 그지? 강원도 사람들도 같이, 그지? 균형 있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알았죠? 서울 사람들만 다 행복하게 시설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자, 바람직한 국토개발의 영향 볼게요. 국토개발의 문제점은 뭐예요? 자연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연환경 생물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뭐가? 국토개발이. 알겠죠? 이런 건 개발하되 친환경적으로 해야 돼. 그게 바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이에요. 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은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하다라는 거에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해서, 그죠? 미래 세대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전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볼게요. 사람들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석유 있다고 우리가 다 쓰면은 우리들의 자식들은 석유 구경도 못 하겠죠? 맞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태양의 도시라고 부르는
독일에는 프라이부르크라는 시가 있어. 인천시처럼 프라이부르크 시는 뭐예요?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줘요. 자, 태양, 바람, 물, 지열 에너지는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닳죠? 맞아? 자연 속에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위험이 없어요. 또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뭐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줘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도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턱해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보도록 하자. 3단원이에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우리 자유가 있고 경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뭐예요?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자유라고 그러고, 경쟁은 뭐예요?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너네 왜 공부하지? 직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때요? 자리가 없어. 그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자리가 많으면 경쟁을 안 하죠. 그죠? 자, 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가 하는 일 볼게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를 만들어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해줘요?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무료 진료, 생활비 보조, 일자리 제공 이런 거를 해요. 이거 줬다고 아주 잘 사나? 아니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되는 거야. 알았죠? 행복한 건 아니야.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 볼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어요.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요. 등록 대수,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볼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농업업 중심에서 지금은 공업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경공업, 가벼운 공업이에요. 거기에서 뭐예요? 중공업, 무거운 거죠, 그죠? 배, 자동차 무겁잖아요, 그죠? 이건 세트로 간다라고 그랬죠. 중화학도, 그지? 어차피 화학 공장도 되게 크니까 중화학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업에서 공업 서비스로,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하고 첨단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누가 노력했냐? 근로자가 노력했어요. 그죠? 제품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근로자예요.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기업가 볼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뭐 해요? 기업가는 돈을 투자를 해요. 또 공장, 회사를 세워요. 그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정부는 뭐예요? 아까 이게 고속국도랑 이런 시설을 만들어줬어요. 부두와 같은 거. 또 개인하고 기업에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어요. 돈을 대준 거예요. 소이츠라고 그럴 거야. 응?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나라마다 뭐가 틀려요? 자연환경이 틀리고요. 기술이 틀리고요. 생산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 무역을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무역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게 필요해서 무역을 하는 거야.
알았죠?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은 자원이나 원료는 수입을 해요. 또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 건 팔아요. 이딴 거는 수입하고 이거는 수출해요. 전체 무역액 중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이들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일본 뒤지기 싫지만 무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싫어 이렇게 삐진 척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음 단원 보도록 하자.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보도록 할게요. 경제성장의 그림자,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은 했는데 그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 빈부격차.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늘어나는데 중산층? 말이 좋아서 중산층도 잘 사는 중산층 있고 못 사는 그지? 중산층이 있겠죠? 맞아? 같은 등수가 아니에요. 자, 자원 고갈. 많은 자원을 소비해가지고 자원이 없어졌어요. 노사 갈등. 근로자랑 기업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 될 거예요. 양육비나 학비를 지원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만 해주고 그럼 중산층은 안 해주나? 거의 저소득층하고 비슷한 중산층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원 고갈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면 될 거예요. 노사 갈등은 양보하고 대화하면 될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양보하나? 초등학생도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무슨 좋은 말만 써놓는다고 돼? 이게 다 웃긴 거예요.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바른 자세로 앉아. 자,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 볼게요. 공동체 문제. 공동의 문제예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뭐를 해요? 대화와 타협을 해요. 그 다음에 절차를 준수해 가지고 그죠? 그 해결 방법을 실천해 주면 되겠어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참여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결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참여를 안 하면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겠어? 어떻게? 선거에 투표하면 되겠죠? 맞아? 또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주면 될 거고요.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거나 시위를 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면 될 거예요. 자, 북한 이탈 주민이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편견을 버려야 돼요. 북한에서의 쌓은 학력 경력을 인정해줘야 되고요.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똑바로 고개 들어. 새로운 매체가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 볼게요.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줄 수도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건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사이버 따돌림 이런 게 있어요. 전통문화 컨텐츠가 있어요. 전통문화 볼게요. 오랜 세월 그저 이어져 내려왔어요.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전통문화 컨텐츠 볼게요. 뮤지컬, 난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롭게 문화를 창조하거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통문화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 중산층 비율을 보면요. 어때요? 중산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밑에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너네가 어른 정도 되면 이 비율이면 더 커지겠지. 맞아?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중산층일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겠지? 맞아? 여기 있다고 다 행복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